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 원장 김진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소통 능력을 설명드리기 전에 그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최근에는 우리 스펙보다는 직무 능력을 중심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무 능력은 무엇일까요? 사실 직무 능력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저희들이 구분을 하는데, 특정 직업인이 그 특정한 지식, 기술,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직무 수행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가직무능력표준, 즉 NCS에서 코드가 부여된 능력 단위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어떤 직업인이든 어떤 직종에 상관없이 누구든 기본적이고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능력을 우리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합니다. 직업 기초 능력이라 해서 그 기초라는 의미 때문에 굉장히 베이직, 낮은 수준에서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나 기본적이면서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능력이죠. 그 직업 기초 능력을 크게 10개 영역, 또한 그 각 영역별로 이제 하위 영역들이 있는데 총 이제 44개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 44개 영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의사소통 능력은 굉장히 그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 강의만 들어서 여러분의 의사소통 능력은 절대 키워질 수가 없고, 이 개념을 실생활에서 계속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쉬운 부분은 저희 이제 공공기관 채용에 이제 필기 시험에 직업기초 능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이제 취준생 학생들이 단지 이렇게 평가만을 위해서 이렇게 문제풀이형으로 직업기초 능력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너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일자리 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면 좋겠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필기 시험 유형 이런 것보다는 진짜 실생활에서, 또한 직업 생활을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이제 절대적으로 커질 수 있도록 실생활에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의사소통 능력의 이제 브로드한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고, 이후에 이제 하위 영역을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2명 이상의 상대방에게 메시지, 이 메시지 형태는 이게 말이 될 수도 있고 대화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글, 문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의견을 교환할 때 상호 간에 전달하고자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또한 최근에 이제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어 능력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외국어 능력이 꼭 영어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외국어 능력을 이제 꼭 영어, 토익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손짓발짓 하면서라도 어떻게든 외국 사람과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추후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일 경험, 조직이 됐던 실제 본인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의사소통 능력이 무엇이고 왜 중요하고 의사소통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 방해하는 요인,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일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개발을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요 용어로는 이제 의사소통 자체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의사소통을 이제 구성하는 하위 영역 중에 경청 능력도 있고요, 문서 이해, 문서 작성, 의사 표현력도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기초 외국어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의사소통 능력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의사소통의 개념이란 상호, 그러니까 상호라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둘 이상, 그러니까 2명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이제 소통을 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때 서로 이제 의견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종종 이 부분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제 그런 조직 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사례가 지금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소통이 제대로 되어야 조직의 성과도 성과도 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어려움이 있는 이제 상황이에요. 어떤 독자로부터 이제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는데 조직 생활이 너무 힘들다. 왜 그러나 이렇게 봤더니 그 상사가 갑자기 이렇게 소통을 하지 않고 무조건 하라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이제 지시하고
통보하고 하는 쪽으로 이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얼마나 버텨야 할지, 떠나야 할지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 내 의사소통의 장애가 결국은 우리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시키고, 사기가 저하되면 결국은 일은 하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직원인데 직원들이 하기 싫고 동기가 저하되고 사기가 저하되면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생산성이나 창의력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조직의 성과를 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까지의 소통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소통의 습관을 조직 내에 자리 잡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는 말을 잘한다. 내가 일방적으로 말을 했으면 이건 소통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의 이제 개념, 그러니까 의사소통 자체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의사소통 개념을 설명드리기 전에 본인이 생각하는 의사소통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건 정답은 없습니다. 각각 자신이 생각하는 의사소통이 무엇인지 한번 작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이제 나의 지식만 전달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상대방에게 뭐 잔소리? 그러니까 나는 옳고 상대방은 그르다,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그 선입견을 갖고 얘기한다라고 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의사소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직업생활에서 의사소통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 나는 분명히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혀 아닌. 그래서 최근에 요즘에 이제 뭐 갑질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이런 의사소통 문제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예전에 그렇게 해왔고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적 그 환경의 변화 이런 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채로 그냥 뭐 본인이 소통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각자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생활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듯해요. 네, 그러면 의사소통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설명드릴까요? 자,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은 의사소통을 잘하는 능력이고,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이라던가 기술의 그다음에 이제 태도에 이제 어우러진 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라 의사소통을 잘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소통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죠. 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상호, 그러니까 둘 이상의 관계가 필요한 거고요. 뭔가 공통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메시지인데 메시지를 글로 전달하면 이제 그것을 문서 이해 능력, 그다음에 문서 작성 능력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언어, 이제 말로 전달하면 이제 의사 표현력, 그다음에 경청 능력이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은 추후에 계속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사의 전달과 이제 상호 교류. 우리가 이제 많이 의사감만 전달했으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사소통의 개념은 상호 교류가 필요하다는 거죠.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과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송신을 했어요, 메시지를. 근데 이제 수신하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다시 한번 이 송신자가 파악하는 것까지, 상호 교류까지가 이제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파악하는 것까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았다 해도 실생활에서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행동하고 습관화되면 좋을 듯 합니다. 이제 일 경험, 이제 소위 말하면 공식적인 조직 안에서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 경험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이유는 일단은 첫 사례에서 보셨듯이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그 의사소통을 잘 못해서 직원들이 기분 나쁘고 사기가 저하되고 동기가 저하되면 결국은 조직에 일을 하는 사람은 직원들인데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생산성을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직원들의 사기, 그러니까 일을 하나 하더라도 한 번 하더라도 굉장히 기분 좋게 즐겁게 또 의미 있게 일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이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사소통을 그냥 정보 전달, 뭐 지식 전달, 그리고 이제 무슨 훈계,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아주 일부라는 거죠. 그리고 구성원 간의 의견이 다를 경우 이제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 경험에서 의사소통은 굉장히 이제 원활함으로써 구성원 간의 공감도 증가되고 팀워크가 향상돼서 결국은 사기가 진작되고 능률도
효율도 향상되고 그다음에 생산성도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조직에서 이제 투자를 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다양한 이제 방법도 쓰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런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의 방법 이런 부분을 배우고 실천하면 더욱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의사소통의 종류. 방금 전에 이제 언어로 하는 것 또한 문서로 하는 부분을 슬쩍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사례를 볼까요? 지금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로 기업이 위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업 홍보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S 회사의 Z 회장은 K경제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코로나19 이후에 시장에서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나뉠 것. 뭐 최근에도 여러분도 눈에 실감할 거예요. 문 닫는 기업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오히려 더 잘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재빠르게 위기에 대응하는 기업. 그러니까 일례로 이제 포장업계, 뭐 배달업계는 굉장히 빠르게 이제 성장하고 있고 이게 좀 오프라인에서 하는 그런 식당들은 문을 많이 닫죠. 그래서 이제 고객하고 소통하는 것도 이제 앱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상시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음식에 대해서 맛 평가도 하는 이런 부분이 지금 승승장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객과의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또한 이제 PR이라는 것은 기업에 대한 홍보,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일단 대면이 아닌 코로나 이후에서는 비대면으로 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글쓰기 어떻게 내 의사를 그러니까 보내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제대로 잘 전달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한 사례입니다. 앞에 사례에서 보셨듯이 Z 회장은 이제 PR 업무 역시 서면, 이제 문서에 대한 의사소통이 필수라면서 글쓰기 실력을 강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의사소통의 종류가 무엇일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글에서 제시된 의사소통 능력의 종류를 찾아보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학비를 보태기 위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이제 시작한 L군. 밀려드는 일에 정신이 없다. 하지만 이 일이 익숙하지 않아서 무슨 일을 먼저 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는다. 오늘 들어온 제품들이 전일 주문한 대로 정확하게 들어왔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갑자기 손님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는 바람에 해야 할 일이 꼬여버려 사장님에게 야단을 맞았다. 또 오후에 일하는 동료 아르바이트생 K에게 인수인계할 내용을 메모지에 적어 컴퓨터 앞에 붙여놓았는데 아마도 바빠서 보지 못한 모양이다. 아침에 출근해서 그 메모 봤냐라고 전화로 물어보았더니 엉뚱한 말을 했다. 자, 오늘은 서둘러 먼저 주문 내용과 개수를 확인하고 진열을 해야겠다. 자, 의사소통 방법, 이 친구가 어떤 걸 썼나요? 메모지라는 걸 썼고 전화를 썼어요. 메모지는 소위 말하면 이제 문서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하는 그런 의사소통이고 전화라는 것은 이제 말을 통해서 한 의사소통이죠. 이렇게 의사소통의 종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문서를 통한 그 의사소통을 먼저 알아볼까요? 자, 일 경험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 업무를 하는데 기획서나 보고서나 공문서 등을 작성하는 능력, 여기에 또 보도 자료도 있고 또 여러분 취준생들은 서류 전형에 이제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 이런 걸 쓸 경우가 많이 있겠죠. 자, 이미 작성된 문서를 이해도 해야 되고 또 잘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 경험 중 만나는 사람들하고 원활하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적절하게 본인의 의사 표현하고 경청하는 태도. 요거는 이제 말을 통한 소통 능력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 경험을 하는 동안에는 다양한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과 관련된 업무 협력을 할 때는 근데 꼭 우리가 업무와 관련된 그 일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데서도 외국 사람들을 만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기초 외국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문서 이해하는 거, 문서 작성하는 거, 그다음에 의사 표현하는 거, 경청하는 거, 기초 외국어 능력.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에는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개념, 중요성, 필요성, 저의 요인도 알 필요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문서를 통한 거, 그 다음에 언어를 통한 거, 또 그 외적으로 이제 기초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문서적인 측면에서는 문서를 보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요점을 판단하며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작성하려면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 문서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이 문서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또 이 문서를 작성하는 시기는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등등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전화 메모, 고객을 위한 예산서, 직장 내 의견 전달한 기획서, 그리고 무슨 회의를 하고 회의록을 정리하는 거, 그리고 윗사람들한테 보고하는 거, 그리고 어디에 사업을 따기 위해서 기획서를 제출하는 거 등등 굉장히 다양한 문서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문서에 대한 이해를 하는 능력, 작성을 하는 능력, 이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서 이해 능력은요, 하루아침에 이제 생기는 건 아니죠. 자, 같은 한국말이라도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상당한 사고력과 이런 독서량, 다독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틈틈이 책을 읽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더라도 옛날에 신문을 읽은 사람과 지금처럼 이게 간단한 키워드 중심으로 그냥 핵심적인 것만 알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점점 이 문서 이해 능력이 이제 차이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라는 게 귀찮아도 꼼꼼하게 그 맥락을 이제 참아내고, 이게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참아내고 끝까지 읽어내는 능력은 상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습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서 이해 능력은 다양한 문서를 읽고 문서의 핵심을 이해해서 구체적으로 정보 획득, 수집, 이제 종합하는 능력이고요. 작성 능력 역시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겠죠. 상당한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목적에 맞게끔 문서를 시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문서적인 측면에서 의사소통의 특징은 뭔가 이제 언어적인 소통에 비해서 권위감이 있고 정확성을 이제 기하기 쉬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하면 문서가 남기 때문에 오히려 문서를 안 하고 말로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이 정확하기 때문에 책임성이 같이 따르는 것도 이게 글이라는 그런 위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달성도 높고 보존성도 큽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들으면서 같이 읽으면 훨씬 좋고요. 듣고 끝내는 것보다 글로 읽으면 뭔가 이게 좀 더 오래 보존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편한 그런 수단이긴 하지만 또 그렇게 또 쉬운 건 아니다. 이렇게 간단한 메시지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게 목적에 맞게끔 보고서 형태나 이런 기한서, 기획서를 작성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이제 훈련, 이런 노력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반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런 언어적인 측면에서의 이제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자신의 일상에서 75%가 이제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기분 나빠. 저 사람 말투 기분 나빠. 이것도 이제 언어인 거죠. 말투, 이런 게. 그래서 언어적인 의사소통은 크게 이제 어떻게 잘 들어주느냐, 아니면 그 의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이제 언어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의사소통의 이제 특징은 이제 다른 것보다는 뭔가 이제 명확하게 내 의도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글보다는. 왜?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라던가 태도라던가 제스처라던가 다양한 여건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해하기가 쉽죠. 언어적인 의사 표현이 문서보다는. 그래서 이제 하지만 장점이라는 것은 이제 상대방을 좀 파악할 수 있어서 오히려 이제 긍정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득시키는데 또 막상 이게 눈을 마주치면서 하는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일단은 문서보다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족들과 그러니까 처음에 일어나서 만나는 사람부터 이제 이렇게 언어로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우리 일생생활에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 외국어 능력은 이제 외국어로 간단한 자료를 이해한다던가 간단하게 의사 표현을 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일 경험에서 요구되는 기초 외국어 능력은 일 경험 중에 필요한 문서 이해나 문서 작성, 의사 표현, 경청 이런 의사 표현 이런 그 의사소통 능력의 종류별로 외국어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기초적인 외국어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추후에 하위 능력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의 능력의 종류. 의사소통 능력은 직업생활에서 업무 효율과 대인관계를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소라는 것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은 그것을 방해하는 요인도 있지만 노력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대요. 자, 도대체 뭐가 불만인데 이렇게 사례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번 회식은 선약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최근에 이 친구들이 30대 초반 A 사원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40대 후반 B 차장이 아니 회식 공지한 게 언젠데 선약이라니 어차피 술도 안 먹고 1차가 끝난 바로 갈 XX가 A이 X라니요. 이제 뭔가 이제 뭐 기분 나쁜 욕을 했다던가 뭐 했겠죠. 자, 74년생 차장과 88년생 사원의 이제 말다툼은 일단 중간에서 부장님이 이제 중재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B 차장한테 이제 그 물어보니까 아니 매주 하자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있는 송년회인데 그리고 회식 공지도 하루아침에 한 것도 아니고 미리 했고 그리고 그렇게 개인 약속이 중요하면 자영업을 하지 왜 조직 생활을 해?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때 문화는 그랬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인사 담당자,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들에게 한번 쭉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3년 전에 그걸 물어봐서 지금은 또 달라졌겠죠? 뭐가 중요하냐면, 남들은만 눈 시뻘겋게 야근하는데 본인 혼자 자기 관리한다고 6시에 땡퇴근 해가지고 뭐 운동하고 몸 멋지게 만들고 하는 게 너무 싫다. 그래서 조직 이해 능력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그 경험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이제 조직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건데, 문제는 이 친구가 이제 말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생각하는 게 다른데, 너는 술도 안 먹고 어차피 1차 끝나면 바로 어떤 XX가 하면서 이제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A 사원도 이제, 기분이 나빠서, 어찌됐든 그 조직과 부서의 발전과 개인 발전을 동시에 동일시하는 선배는 우리 70년대, 그리고 예전 더 60년대, 이런 그때 문화는 조직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다. 으쌰, 우리 조직과 우리 개인은 하나다라는 그런 조직 문화였고, 최근은 우리 워라밸, 그리고 또 MZ세대는 개인의 삶, 그리고 조직은 조직이고 개인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갈등, 이런 차이를 서로 좁히지 못한 거죠.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 있다는 것은 상대방이 이렇게 받아들이느냐 아닌가를 좀 배려하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친구들은 이렇구나라고 이해하면서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사소통 스타일은 어떨까요? 각각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자, 자신감이 있다. 자신감이 있다.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인지 어떤 유형인지는 얼마큼 비중에 더 있는지 이런 부분인데, 자신감이 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것 중에 추진력이 있고, 그 다음에 고집이 셀 수가 있어요. 자존심이 강할 수도 있고, 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배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런 같은 유형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사람들은 예전의 리더십은 오히려 카리스마가 있고 추진력이 있어서 잘 따라야겠다, 이런 수도 있는데, 최근의 문화는 오히려 다정하고, 명랑하고, 다정하고, 이런 사람들을 더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조율을 할 필요가 있죠. 본인이 너무, 이렇게 지배형이라고 한다면,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유형을 보면,
지배형, 아까 뭐 자신감이 있고 이런 부분 약간 지배형이겠죠. 그래서 지배형이라면 이런 사교형이 필요한 뭐 8번, 16번, 24번을 다시 보면 8번, 명량하다. 그다음에 다정당합하다. 뭐 24, 32, 24, 열성적이다. 32, 사교적이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그 조합을 해서 융통성 있게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잘 개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정답은 아닙니다. 각자 스타일은 다 있죠. 그리고 또 맞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같은 유형을 맞는, 뭐 지배형인 사람은 뭐 이런 사람하고 잘 맞을 수도 있고, 냉담형과 뭐 친화형이 더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극과 극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비슷한 사람들이 맞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이해하고 아는 거. 그러니까 추후에 이제 자아 인식 능력 이런 걸 이제 할 텐데 본인이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장점인지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아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조금 좀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고 뭐 강점은 강점대로 더 중요한 부분에서는 상황에 맞게끔 강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어떤 유형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소는 일단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이니까 내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은 나하고 이런 의사소통 유형도 다를 수도 있고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도 있고 배경도 다를 수도 있고 성격도 다를 수도 있고 감정도 그날의 기분도 다를 수도 있고 굉장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소는 일단 내가 말하고, 그러니까 나 중심,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듣는 무책임한 마음. 그래, 너는 말해라. 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다. 이제 이런 무책임한 마음이 서로 의사소통을, 이제 저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 과정에서 아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상호작용이 부족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분명하지 않은 메시지. 그러니까 중얼중얼 한다던가 아니면 글 자체도 굉장히 뭐 이게 목적이, 그러니까 일단 주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는데 이게 너무 길어서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메시지라던가 경쟁적인 메시지. 그래서 이제 잘못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하지 않아도 아는 문화.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 나는 이런 마음인데 왜 너는 몰라? 근데 최근 우리 젊은 직원들은 명확히 지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명확히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혼내더라도 왜 혼나는지 알아야 이게 이제 이렇게 수긍이 된다는 거예요. 강아지를 키워도요, 여러분. 강아지도 너가 왜 혼냈는지를 명확히 알려줘야지 무턱대고 뭐 자기 감정에 따라 기분 나쁘다고 혼내고 기분 좋으면 안아주고 이러면 이제 서로 이제 불편한 거죠. 자,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관계는 최고의 관계이겠지만, 우리는 어찌됐든 일을 하는 데서 직업인으로서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데에서는 명확하게 알려줘라. 그래서 이 의사소통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도 우리 의사소통을 저해한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 능력은, 뭐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거야. 가 아닌 거예요.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국어, 수학, 뭐 영어 이렇게 여러 많은 이제 그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나는 뭐 직업기초 능력 기본적으로 다 있지 뭐 이걸 꼭 개발을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실생활에서 실천을 했는지 안 했는지 행동으로 이게 체득됐는지 안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의사소통 능력도 개발할 수 있다. 어떻게? 첫 번째는 우리가 사후 검토, 내가 얘기한 것을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한번 검토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피드백도 한번 주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한번 그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후 검토와 피드백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을 했는지 잘 해석하고 좀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어뿐만 아니라 문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메시지를 간략하게. 어떤 사람은 한 번 말 시작하면 굉장히 주저리 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게. 그러면 사람들도 그냥 이제 열심히 안 듣게 되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언어를 굉장히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 선택도 적재적소에 잘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경청, 적극적인 경청. 자,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도 본인 할 얘기만 생각하지 남이 얘기하는 건 안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적극적인 경청도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듣는 것이 소위 말하면 뭐 hear, 영어로 하면 hear가 있고 listen이라는 게 있는데 경청은 이제 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이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 경청은 상대방이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공감하려고 하는 노력, 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 할 때는 웬만하면 자신의 감정을 좀 배제한 채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알려고 안 하고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인지를 이해하려고 한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좀 지나치게 몰입하는 부분을 좀 적절하게 조율을 해서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시간은 의사소통 능력의 전반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추후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문서를 이해하고 작성하고 의사를 표현하고 경청하고 또 기초적인 외국어 능력은 무엇인지 이제 추후에 하위 영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